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예전 같은 미국이 아니라면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은 원래 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행동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동 방식이 바뀌면 돈이 흐르는 길도 같이 바뀝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5070대 시청자분들이 복잡한 경제를 가장 쉬운 말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핵심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미국은 이제 AI와 에너지,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올인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돈도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가? 그 결과 돈은 어디로 움직이기 쉬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미국이 바뀌었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 미국은 세계 질서 유지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제 문제에 개입하고 동맹을 챙기고 가치와 규범을 앞세우는 모습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는 세계 다 챙겨주기보다 미국 자체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쓰겠다 쪽으로 방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가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 분야에는 법세금 보조금 규제 완화 예산이 몰립니다. 결국 정책이 돈의 길을 만드는 시대가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AI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IT 유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입니다. 왜냐하면 AI는 한 업종이 아니라 모든 업종의 효율을 바꿉니다. 신약 개발 속도, 제조 공정 자동화, 물류 유통 최적화, 국방정보 감시 체계, 행정 시스템 효율, 즉 AI는 좋으면 쓰는 옵션이 아니라 뒤처지면 나라 자체가 밀리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그리고 전기에너지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삽니다. AI가 커지면 전력 수요가 커지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따라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업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 산업을 대놓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엔 미국이 시장에 맡긴다는 태도가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 경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정부는 다음을 패키지로 씁니다. 보조금 지원금, 세금 혜택,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전, 공공구매정부가 사주기. 이런 체계가 들어가면 투자에서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좋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밀어주는 분야가 더 빨리 뛸 수 있다. 다만 시니어 투자자에게는 경고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정책은 강력하지만 정책이 바뀌면 되돌림도 빠릅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 섹터는 비중 분산 타이밍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국가 안보의 개념입니다. 예전엔 국방이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였다면 이제는 AI 드론 자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전장의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국방은 더 이상 전통 산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술 인력, 민간의 시스템이 안보 체계로 흡수됩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가가 전략 산업을 정하면 예산이 붙고 제도가 붙고 규제가 바뀌고 민간 기업의 성장 속도가 바뀐다. 즉, 기술 기업이 민간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업으로 재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금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니어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리 자체보다 중요한 건 돈이 늘어나느냐 유동성입니다. 돈이 늘면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
가치가 유지되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그 흐름에서 자주 묶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AI 생산성의 중심, 에너지 AI와 산업의 연료, 금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 디지털 시대의 희소 자산 논리.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 사라가 아닙니다. 왜 저 네 가지가 한 묶음으로 자주 언급되는지 논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가격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누가 주인이냐 수급입니다.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팔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사고, 그 교체 구간은 늘 시끄럽고 늘 출렁입니다. 다만 시니어 시청자분들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비중 관리가 전부입니다.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내 인생 자산에서 얼마까지 가능하냐로 접근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실제 자산관리 원칙으로 바꾸면 아래 6개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절대 투자 영역과 분리한다. 변동성 큰 자산은 비중을 낮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범위만.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 단계로 접근한다. 정책 수혜 섹터는 빠르다 대신 되돌림도 빠르다를 기억한다. 내 기준 없이 뉴스만 보면 흔들린다 기준 메모 세 줄을 만든다. 수익보다 우선은 수면의 질이다 잠 못 자면 비중이 과하다. 오늘 강의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국가가 올인하는 분야에는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기회도 생기지만 변동성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보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분산하고 비중을 지키는 것. 이게 시니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